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광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특수상해 2편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첫 무죄 사건입니다. 그 공판 단계에서 첫 무죄 사건인데, 결국엔 이게 2심에서 선임한 케이스인데 1심에서 일단 증인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증인들이 몇 명 나왔는데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조서와는 다르게 법정 증언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에서는 좀 유리하게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다른 원인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증언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더 위주로 판단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판례는 그냥 자유심증으로 맡긴다. 왜냐면은 꼭 진술조서에 쓰고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건 직후니까 무조건 신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한 거라고 해서 무조건 신빙성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형이 나왔는데, 근데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는데, 근데 그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2심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가 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사기죄에서 특히 빈번하죠. 왜냐면 계속 갚아나가면은 좀 도움이 실제로 피해자 권익구제 차원에서도 더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어떨 때는 또 신변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좀 유죄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어차피 법관의 재량이라서요. 이제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어떤 내부 규정도 딱히 없지 싶습니다. 이게 정확치는 않은 정보예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냥 저희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술자리 시비로 맥주잔을 가격했다는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고,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있었죠. 근데 맥주잔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증거들은 각종 진술서에서는 맥주잔으로 때렸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일부 증인은 법정에서는 맥주잔으로 때린지 확실치는 않다고 하고, 일부 증인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얘기 나올 거예요. 징역 6개월을 받고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2심에서 선임된 케이스. 근데 여기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이렇게 1심에서는 맨 처음에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장 1번주의라고 해서 공소장 딱 하나만 나오게 해놓고, 나머지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편철을 못 해놓게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딱 그것만 본 상태에서 법관이 어떠한 피고인 행위나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지 된다. 이 예단을 형성시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약간 무죄 추정 원칙의 일환인 것도 같아요. 제가 교과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르게 기술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2심에서 선임했다고 그랬잖아요. 1심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증거들을 다 열람 복사해 놓고서는 거기서 어떤 증거들을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거를 실제로 진술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진술한 거 맞다 해가지고 전문법칙이라고 해서 히어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을 듣고 전하는 것들은 약간 좀 뭔가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아니니까 와전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없고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 신문권 보장
측면과 직접 비밀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럴 때에는 실제로 그걸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진술한 거 맞다 이럴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증언하는 거는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진술서나 진술조서나 그리고 그 법정 증언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것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는 거는 자유심증이라고 했죠. 그 내용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말이 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소장 1번주의라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심에 와서는 그냥 다 편철돼가지고서는 올라오더라고요. 증거 부동했고, 그리고 원 진술자도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아서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는 다 편철돼가지고서는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맨 처음 자영업자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좀 관심있게 형사사건들 보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거 공소장 1번주의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지키려고 그러는 것들을 2심에서는 뭐 그냥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법관의 예단을 다 형성시켜 놓은 거 아니냐, 2심 법관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 행정적으로 편의적인 그런 행정편의적인 일처리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증거 부동이 돼가지고 아예 증거로 쓰지 않은, 1심에서 증거로 쓰지 않은 것들은 검찰이 보관하고 따로 보관하고, 법원에 2심에 올라오는 것들은 증거로 쓰였던 것들만 올라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서는 예전에는 너무 궁금증이 생기면 다 일일이 확인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어떤 판사님이 뭐 어떤 논문인지 어떤 그런 데에서 똑같은 취지를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발견했었어요. 사실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내 생각에 과연 객관적인지 뭐 좀 아리까리 하니까 제가 물어볼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하여튼 다른 판사님도 이렇게 쓰는 걸로 봤을 때 내 생각이 이게 오로지 주관적인 것만 아니고 객관성을 띄고 있구나, 이렇게 또 초짜 변호사일 때 아주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어서 백업을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 과정 평가 방법 오기두라는 판사님이 쓴 겁니다. 26면에 쓴 거고, 증거 분리 제출돼도 관련 뭐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지금은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고, 이를 법원이 묵인하여 그대로 공판기록에 편철해두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또는 공판장에서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공판기록에 남겨두는 결과가 된다. 이런 서류를 그대로 공판기록에 남겨두고 이를 읽으면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 유죄 판결하게 되면 법에 규정된 증거조사 절차를 위반하여 재판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소송 기록이 그대로 상급심에 이송되어 와서 상급심 판사로 하여금 그러한 서류로 항소 이유 전부를 판단케 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랑 문제의식이 똑같은 거죠. 이제 표현이 다른 거지. 너무 길게 얘기해버린 결과로 한 편은 더 찍겠습니다. 너무 길면 좀 그래서요. 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제가 변론유지서에 썼던 내용하고 그리고 판시 내용하고 좀 이렇게 대조하듯이 약간 봐보겠습니다.